한일 관계라든지 누가 좀 더 좀 유화적인 정책을 펼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제일 유화적인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정치계의 포스트 아베, 즉 아베 총리의 후임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8월 28일 오후에 아베 총리가 지병으로 인해서 총리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라가 뜬 직후에 바로 일본 내에서 좀 다음에 유력할 만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다음에 선거 나갈 겁니까? 총리 선거 나갈 겁니까? 이러면서 기자들이 막 몰려가는 거야.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일본 미디어부터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이목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도 보도된 자료를 들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베 후임 내달 15일께 결정 선출 방식 놓고 벌써 갈등 조짐 이래가지고 일본 내에서 있는 나름 유력한 그런 이런 후보들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쓴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유명한 고노타로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이시바 씨, 그 다음에 이제 키시다 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좀 제일 유력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것 같네요. 8월달 이전에 다음에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일본 경제신문에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월 20일이네요. 포스트 아베 자민당 지지층 이시바시 톱 여론조사. 이 아저씨가 흔히 말하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어찌 보면 라이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은 그러면 이 아저씨가 뭔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냐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이 총리 선발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크게 다른 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잖아요. 일본의 총리는 일본의 국회의원의 당의 여당의 흔히 말하는 대표가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아니면 그 당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예를 들어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뽑는 거니까 민의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민의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여론조사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정확히 말하면 참고자료예요. 그러니까 아예 반응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 거기서 끝이야. 그 사람들의 지지도가 높건 낮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는. 정치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계파가 있고 파벌이 있잖아요. 특히 그 국회의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 총리하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본 정치계 포스트 아베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본에 지금 이름이 떠오르고 있는 각종 후보에 대한 좀 알기 쉬운 소개와 더불어서 일본의 총리, 자민당의 총재는 어떻게 뽑혀지나요? 그리고 그 선거 방식에 따라서 어떤 후보가 유리해지고 어떤 후보가 불리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8월 28일에 아베 총리가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일본, 한국부터 해가 전 세계적으로 브레이킹 뉴스 떴잖아요. 누가 제일 바빴을 것 같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자민당의 각 파가 회의에 들어가는 거야. 어찌 보면 전국 통일이 되었던 일본의 자민당 내가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전국 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계파, 우리 파벌에도 찬스가 왔다. 지금까지는 아베짱이 7년 8개월 가까이 이 자민당을 이끌었지만 그 아베짱이 없어진다네? 그러면은 우리 계파에서 총리 한번 내보면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사임 발표가 되자마자 각자 회의 들어간 거야. 정치권이라는 건 일단 권력 다툼이잖아요. 자민당이라는 일본에서도 여당이 하나에 모였지만 그 안에서도 한 지붕 여러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상당히 심리전을 요합니다. 왜냐면은 아베 총리 임기는 2021년 9월달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임을 했잖아.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에서도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민당 총재, 여당 대표가 일본의 총리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자민당 총재가 되는 사람, 총리가 되는 사람은 내년 9월달까지가 임기예요. 그리고 내년 9월달에 한 번 더 총리 선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회의가. 지금 우리 계파에서 이 친구를 밀게 되면은 이 친구는 아베짱의 땜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내년 9월달 선거에서 팽당할지도 모르겠어. 당장에 지금 아베짱 정권 국민 지지율도 낮잖아. 코로나 대책 애매하잖아. 그런데 같이 묶여가지고 팽당하면은 이거 다음 선거 때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겠고. 아니다. 지금이 찬스야. 아베짱이 없어질 이때 1년 뿐이라도 하지만은 일단은 내가 되고 나면은 이거를 내년에도 이어가지고 흐름대로 한 번 더 어떻게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런 식으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 계파마다 엄청나게 열을 올려가지고 회의에 들어가는 거죠. 전략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선거에서는. 자, 그래서 그 와중에
이 니카이 간사장이라는 사람이 자민당 선거를 어떻게 치룰지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정한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NHK의 자민당 총재는 이렇게 뽑혀집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총리의 선거 구조가 있는데 자민당 총재 선거입니다. 국회의원표, 이게 자민당이 갖고 있는 상원, 하원, 참의원, 중의원의 표예요. 394표. 그리고 당원표라 해가지고 일본 전국에 퍼져 있는 자민당원의 표가 394표입니다. 선거권을 갖고 있는 총재에 대한. 합치면은 788표인데 이걸로 어떻게 총재를 뽑는 게 일반적인 자민당 총재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급작스럽잖아요. 갑자기 아베짱이 그만둔다 했잖아. 그래서 다음 구원투수를 바로 구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떤 방식이 생기느냐. 긴급 상황. 국회의원 표는 394표 그대로 갑니다. 평상시 그대로. 대신 뭐가 줄어드냐. 그렇죠. 아까 벌어진 지방에 있는 각 당원표 있잖아요. 자민당 당원표를 좀 더 생략을 해가지고 일본의 도도부현이 47개 있거든요. 그 한 도도부현마다 3표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47 곱하기 3 하면은 141표잖아. 그러니까 지방표가 줄어드는 겁니다. 국회의원표랑 비교해가지고 지방표가 줄어들게. 왜? 지방표 취합하는데 시간 걸리잖아. 그럼 느려져. 우린 급하단 말이야. 다음 총리가 누군지, 총재가 누군지. 그러니까 간략하게, 간이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가 바뀌는 겁니다. 총 득표수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에게 인기 있는 사람, 지방에 있는 자민당원들에게 인기 있는 정치가는 물론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두고 논의 중인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후보가 유리해지는가, 어떤 후보가 불리해지는가가 갈려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게 아직 안 정해졌어요. 이걸 정하는 사람이 이 니카이라는 아저씨가 이걸 정하는 거예요. 아베 총리가 그만둘 때 있잖아. 기자에게 질문 받았어요. 아베짱 다음에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뭐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베 총리가 나는 이제 물러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말 안 하고 이 할아버지 니카이 씨에게 다 맡겼으니까 그 사람이 뭔가 말하겠지라고 이미 그냥 던진 거야. 아베 총리는. 자, 그래가지고 아까 나온 이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상케에서 8월 28일 7시에 나온 것 중에서는 이 5명이 그나마 좀 다음 차기 총재 선거에 대해서 의욕을 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말한 사람들 중에서도 좀 유력한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 지지 기반 있는 사람들을 픽업을 해둔 겁니다. 이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는 좀 이제 약간 벗어나도 됩니다.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연합뉴스에 나온 거 멘트로 이 4명을 좀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4명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 기반이 있느냐를 보면은 대충 알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이시바시 있잖아요. 제일 유력하다 했잖아. 어디에서? 포스트 아베 자민당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왜 이 아저씨가 제일 유력할 것 같습니까? 과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에요. 이 사람은 없어요. 고노씨 한 번. 이 사람 없어요. 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3번이나 나갔어요. 그 3번 중에 2번은 아베짱이랑 흔히 말하는 1대1을 붙어서 진 겁니다. 그리고 한때는 아베짱을 이길 뻔했어요. 이시바시가. 언제? 2012년도에. 1차 선거 때 아베 총리를 한번 이겼습니다. 근데 파이널 2차 선거 때 졌어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2012년도에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자민 당내 아베 총리 최고의 적이라고 하면은 이 이시바시를 꼽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베 총리랑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이미지에서 있잖아요. 이 이시바시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당연히 그럼 아베짱이 넘어가면은 뭐 다음 이시바시겠네 라는 이런 인식이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베짱이랑 과거에서 그렇게 붙을 정도면은 이 사람 좀 나름 지지 기반도 탄탄하고 그런 사람이겠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내에서도 이 자민당은 여러 가지 계파가 있습니다. 이 이시바시는 이 계파 중에서도 어찌 보면 세력이 제일 적습니다. 일본 이제 TV 아사히 어제 이시바시가 그대로 생방송으로 출연을 했거든요. 출연을 해가지고 이 아저씨가 이제 얘기하는 거 의욕적인 거야. 왜 이 아저씨가 TV에 나올 수밖에 없을까? 아베짱이 당장이 자기 당 총리가 그만둔 그날에 내가 다음 총재가 되고 싶습니다. 총리 되고 싶습니다. 왜 어필할 수밖에 없을까? 옆에 답이 나옵니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 아까 말한 기시다 이 아저씨는 자기 파벌이 47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 뒤에 국회의원이 47명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호소다파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현 아베 총리파입니다. 이게 98명 제일 크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계속 연임하고 있던 거야. 제일 계파가 큰 국회의원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계파의 아베 총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게 아소파입니다.
그다음에 뭐 다케시다파, 뭐 니카이파, 아까 간사는 있잖아. 니카이파도 있고, 뭐 이시하라파, 뭐 타니가키파, 무파벌도 있습니다. 무파벌 중에서 아까 이 스가 현 관방장관의 그룹이 30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톱을 달린다는 이시바시파 몇 명 봐요, 여러분. 19명이에요. 숫자가 제일 적어요. 자민당 내에서는 그 작은 편이네. 상당히 적은 숫자잖아요. 아니, 2012년도에는 그러면은 파가 컸나 봐요? 아니요. 그때도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아베짱, 뭐 이 98명 가까이 되는 의원을 갖고 있는 그 거대한 개파랑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선거까지 가서 아베짱이 졌어요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선거 구조, 지방표 있잖아요. 일반 선거 때. 여기에서 이시바시가 무지하게 강합니다. 이게 압도적이에요. 국회의원 표는 이시바가 아베짱보다 못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런데 지방에 있는 당원 있잖아요. 자민당원. 이시바짱을 너무 좋아해. 역시 우리 이시바짱이야. 이 표를 거의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시바씨가 당시에도 아베짱이랑 붙을 만큼 국회의원의 지지는 없더라도 같은 자민당에 지방에 있는 당원들의 지지로 총리까지 넘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선거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했잖아. 긴급하면은 지방표가 줄어들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똥줄이 타겠어요? 이 아저씨가 똥줄이 타니까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출마를 하고 싶은데 선거 방식, 아까 말한 여기 있는 이 니카이라는 이 할배가 정하는 것에 따라서 본인 운명이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가지고 여론조사 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아까 말한 기시다라는 사람은 파벌이 많잖아요. 이 아저씨. 이 아저씨는 현 아베 총리가 민다라고 하는 좀 그게 있습니다. 물론 파벌은 다르지만 아베 총리가 사실상 자기 후임으로 정하고 있는 게 이 키시다시기 때문에 이 아저씨를 아베짱은 밀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런 뉴스가 많이 있었네요. 예. 그런데 이 아저씨가 뭐가 약하냐면은 여러분 인지도가 없어요. 이 여론조사 보여드렸을 때 있잖아요. 여기서 1위가 이시바시 26%, 그 다음에 뭐 고이즈미 신지로, 펑쿨색이 15%, 그 다음에 3위가 아베 총리, 4위가 고노타로, 그 다음에 5위가 기시다인데 5%예요. 일본 국민들의 여론 인지도가 5%야. 펑쿨색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를 뽑기에는 일본 나름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아베짱 맨날 말하고 다니는데 민의를 무시하고 지들끼리 그냥 정한 후계자대로 아예 세습을 시키네? 야 이거 뭐 이거 완전 아베 정권 지금도 지지율 추락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 일본어로 하면 가오와 인다게로 가게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얼굴은 나쁘지 않아. 난 정치가 쪽으로. 그런데 뭔가 좀 위험이라고 정치가 적인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캐릭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이제 리스크가 있단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베짱이 내심 밀고는 있지만 그걸 말을 못하는 이유. 현 아베 총리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이 아저씨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으로 현 아베 총리가 물러났지만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과 더불어 똑같은 적임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죠. 이 아저씨. 레이와 아저씨. 레이와 아저씨. 일본에서 말하는 레이와 오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작년에 일본의 연호가 바뀌었을 때 이걸 발표하던 일본의 관방장관, 레이와 아저씨, 스가 관방장관. 어찌 보면 대변인 같은 거예요. 아베 총리가 뭐 했을 때 국가에 대해서 뭐 말하는 거 있잖아. 청와대 대변인 멘트로. 매번 매스컴이랑 매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TV에 나온 아저씨예요. TV에 나온 아저씨고 당장에 레와 아저씨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렇게 젊은 층들도 좋아합니다. 일본 여고생 이렇게 사진 찍을 정도로 상당히 젊은 층들에게도 인기가 높아요. 여고생들이 스가짱 얼굴을 보고 스가짱 뭔가 귀엽다. 귀여운 할아버지네. 현 아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안방마님 역할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레이와 아저씨 이미지도 괜찮고 하니까 이 친구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 그렇죠. 나이가 많아요. 7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아베 총리가 지금 60대인데도 병 때문에 물러난대잖아.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지. 아베 총리의 후임이 아베 총리보다 또 연배가 높은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이거 좀 그렇지? 이 아저씨가 뭐 잠깐 소방수 역할로는 좋은데 내년 이후에서는 좀 스가짱으로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일본 총리 선거 자민당 총재를 잠깐의 1년간의 땜방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서 가는 총리로 보느냐.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 한 말이 있잖아요. 정권의 안정화, 안정된 정치. 아베 총리 물러나고 또 1년 만에 내년 혹시 9월달에 또 바뀌어버리면은
옛날 민주당 정권 맨치로 자민당 또한 정권의 안정화가 안 되네. 완전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거네. 국가가 정하는 일이 제일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또 아까 나오는 이 아저씨, 이 고노타로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서 보면 나이가 나뉘죠. 이시바 63세, 그다음 기시다만 63세, 고노 57세, 그다음에 스가짱 71세잖아요. 이 중에 제일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노타로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건 알겠어. 너무 젊다. 이번에는 넌 좀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게 좀 여론적으로는 강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본의 트위터 이런 거 보면은 고노타로를 믿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일본 젊은 층들한테도 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건데, 고노타로 씨의 트위터입니다. 팔로워 숫자 169만 팔로워. 젊은 친구들과 흔히 말하는 소통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터넷상 인지도는 높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상대로 인지도는 낮아요. 어찌 보면.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이시바 씨보다는. 그리고 코노타로 씨는 트위터 재미있어요. 뭔가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답장 해줘요. 약간 반말로 답장하기도 하고 네. 좀 재밌습니다. 이 아저씨 좀. 그리고 또 뭐 트위터뿐만 아니겠습니까?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인기를 반전이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요즘에 어떤 세대입니까? 박간애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이 아저씨 유튜브 채널 있어요. 자, 고노타로 구독자 수 13.5만 명. 이건 방송을 거의 안 하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이 아저씨. 오. 라이브 스트리밍 5일 전 조회수 51만회, 2개월 전 90만회, 4개월 전 33만회. 그러다 보니까 현재 흔히 말 일본의 자민당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에 제일 그 인기가 많은 게 고노타로시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 상으로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각, 난 이런 걸 할 거야 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노타로시도 언젠가는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본에 언론 보도되는 거 이상으로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예. 물론 아베 총리 밑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언론에서도 노출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뜬 게 대한민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일본 미디어에서 정말 자주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좀 이제 오른쪽에서도 조금 더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이 고노타로 씨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 좀 이제 세게 나간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고노타로 씨 인기가 높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 외교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죠. 상당히 그런 편에서도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안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저씨 현 부총리 오. 아소타로. 일본에서 과거도 총리도 한번 하다가 물러나고 현재 부총리 누구보다도 아베짱이랑 친하게 지내는 이 아소타로인데 이 아저씨 얘기가 안 나오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아저씨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이 아저씨가 나이가 얼마만큼 많냐면은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이 아저씨 한 살 많아요. 어머나. 1940년. 아 1940년생이야? 예. 근데 9월 달에 그러니까 80세가 돼. 9월 달에 80세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왜 이 아저씨가 왜 저렇게 이제 차기 후보에 안 나올 거라 말하면은 그렇죠.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총재 서거 입 후보 가지 않고 아까 제가 아베 총리가 그만둔 날에 자민당 각 파벌마다 회합을 했다 했잖아요. 모여가지고. 근데 회의를 해서 아소파도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는 다른 사람 밀어주기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 아저씨가 갖고 있는 파벌의 표가 아소타로 54표 정도 갖고 있잖아요. 이거랑 이게 아베짱의 표란 말이야. 솔직히 이 두 개만 갖고 있으면 총리예요. 그지? 아베짱한테 잘 보이고 아소타로한테 잘 보이면 총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상당히 이 아저씨의 의중이 많이 달리겠죠. 그래서 진출은 하지 않는데 이 아소타로라는 사람의 말이 상당히 좀 어찌 보면 다음 차기 총재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소타로뿐만 아니겠습니까?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친구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지금 시즌점을 빨리. 아니 이거 뭐 연합뉴스에서도 그 사람이 안 나와. 상케에서도 그 사람이 안 나와. 왜 그 친구가 나오지 않는 거야? 일본의 차기 총리에. 그지? 팬클럽 만들어도 되겠다. 이제. 아까 국민의 지지율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까 여기 나온 일본 국민의 지지율 2위 고이즈미 신지로는 오상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이즈미 신지로 이 사람도 상당히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아버지가 총리하고 나름 정치 이거 짬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 보여드릴 때 고노타로 씨가 57세인데 50대면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좀 나와도 되겠지 이런 여론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고이즈미 신지로는 1981년생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빠르잖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베짱의 어찌 보면은 구원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만 하고 잘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있는 자리에 나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큰 계획을 세우고 있겠어. 당장의 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치로 또한 긴 기간 동안 총리를 했는데 꿈은 원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고작 1년 총재 그거 선거 때 하고 1년 후에 재선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다리겠지. 맞아, 그 코로나 시국이라서 뭘 해도 일단 비방 맞잖아요. 그렇죠. 비방 받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언젠가 총리 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야. 8월 28일에 아베 총리가 그만둔다는 날에 일본 기자들이 달려갑니다. 고이즈미 환경 대신 나가요? 안 나가요? 부터 해가지고 누구 밀어요? 물어보는 기자들이.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굴 민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한국어로 번요. 전체 당원에게 투표의 기회를, 과정을 국민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정치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 들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한번 종합해서 들어보세요. 전체 당원에게 투표의 기회를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보여드릴 때 이거 자민당 총재의 선거 구조를 봤을 때 전체 당원에게 투표의 기회가 하는 거는 일반 선거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참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그 말인 즉슨 이시바 씨 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또 물어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시바 씨에게 유리하니까 당원 투표를 요구하는 거는 오해다. 모든 당원에게 준다는 게 그래도 자민당의 총재 뽑는 거니까 민의를 얻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이시바 씨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펀쿨 색자의 생각은 도통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거 오해예요 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는 그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2018년도 아베짱이랑 이시바짱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붙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난 2018년 9월 20일 뉴스네요. 고이즈미 신지로 씨, 이시바 씨 지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아베 총리랑 이시바 씨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아베 총리 말고 이시바 씨를 민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일본 사람들도 알아. 일본 정치부 기자들도 알지. 그렇던 인간이 전체 당원에게 투표 기회를 준다는 거는 이시바 씨에게 유리하단 말인데 이시바 씨 아니에요? 무슨 소리? 오해입니다. 역시 펑쿨색. 정치는 펑쿨색 맨치로. 잘한다. 잘, 알 수가 없죠. 젊은데도 그리고 정치계에서 좀 살아남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하라도 당내에서 막 수가 엄청나게 신경전이 펼쳐지죠.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원래 이시바 씨 얘기하면서 어제 뭐 호감도 올라갈 하나 준비했는데 이 아저씨 좀 재밌는 아저씨예요. 이거 닮았죠. 마인부입니다. 마인부. 한국어로 번역. 귀엽다. 이시바 씨 마인부로 분장한 거 충격이 너무 강하다. 일본 도토리현이 자기 그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 도토리현에 일본의 피규어 박물관이 개관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자기 지역구잖아. 그래요? 그러면 코스플레이 한번 해야지 이랬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죠 마인부잖아. 이 이시바 씨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랑 뭔가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이시바 씨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베 총리 현 지지율이 34%인데 아베 총리가 내려가잖아. 하지만은 자민당은 선거에서 항상 이겼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베 총리의 지지 기반은 싫어해. 하지만 자민당을 응원하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인부 아저씨는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랑 각을 세웠어.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찬스가 가지 않나? 아니다. 너무 지지 기반이 당내에서 약하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아저씨 좀 특이한 아저씨예요.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시바 이 아저씨는 종교적으로 좀 특이합니다. 예, 개신교입니다. 일본에서 거의 없다는 개신교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야스쿠니 문제가 되잖아요. 이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 후보들 중에서 야스쿠니를 안 가는 사람은 이 아저씨입니다. 이시바. 기독교인 종교 관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고 있고 좀 잡설이지만은 이 아저씨는 아소따로 아저씨는 야스쿠니 다니거든요. 이 아저씨는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좀 다른 후보랑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차별점이 있다면은 아마 그 부분이 제일 큰 차별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일본의 차기 누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충 나오죠. 어떤 식으로 선거를 하느냐,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하느냐 따라서 누가 유리해지고 어떤 노선으로 가느냐. 현재 자민당의 아베 총리의 이 지지 기반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느냐 아니면 한번 엎어서 가느냐 따라서 누가 될 사람이 바뀐다는 거.
그걸 정하는 거는 어디까지냐? 자민당 소속된 국회의원과 자민당원들밖에 정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일본의 선거 시스템이라는 거죠. 한국과 많이 다르죠. 요시. 자, 그래가지고 일본 정치계의 포스트 아베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대통령 직선제다 보니까 뭐 국민들의 지지율, 민의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일본은 다릅니다. 의원 내각제이기도 하고 당장의 이 여당 이야기로 오늘 얘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니 우선 그래도 야당 얘기를 왜 하나도 하지 않아요? 야당은 뭐 하나요?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야당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총리를 정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고 야당의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현재 일본 정치입니다. 차라리 일본 국민들의 선호도는 지지율을 참고하긴 하지 야당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민당 내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 어찌 보면 심플해 보이기도 한 이 자민당 내에서 누가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을 것인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점에서도 이렇게 많은 후보가 있고 그 사람들의 파벌 그 사람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속내를 미디어에 흘리고 나는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현재의 아베 총리의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한번 뒤엎느냐 어차피 1년 후면은 또 총재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땜빵을 하자. 아니다. 계속 총리가 1년마다 바뀌면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도 있다. 현 야당이 민주당이 여당일 때 그런 식으로 총리가 매년 바뀌지 않느냐.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냐. 그런 실수 한 번 더 하면 안 된다. 그런 이미지 주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1년 후에도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네이밍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뭐 대한민국 사람 느끼기에는 아니 그래도 한일 관계라든지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누가 좀 더 뭐죠 유화적인 정책을 펼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제일 유화적인 사람입니다. 개파적으로도 현행 정치 스탠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옆나라 총리가 누가 됨에 따라서 뭐 대한민국에서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당장에 작년에 있었던 이 수출 관련 규제만 하더라도 일본과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고 일본의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 사람의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는 대한민국 사람들에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당장의 유력한 후보자를 몇 명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